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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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이제 의료업종 메타 광고 비법 2탄이라면 2탄이죠. 2탄으로 돌아오게 된 AMP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AMP 마케터 최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약간 자리도 좀 바꿔 앉아보고 맞아요. 이번에 진행을 할 전혀 건데. 새롭지 않지만 새롭게.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 라이브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의료업종 메타 광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좀 이론적인 측면으로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런 세팅을 하면 좋다,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다면 오늘 할 시간은 실제 사례 같은 걸 바탕으로 이러한 질문이 실제로 들어왔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러한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라든지 이렇게 좀 실제 사례 바탕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잘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비법. 진짜 최근 사례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 저희가 오늘 이제 들어온 건데 타겟팅 관련 질문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타겟팅 이거 어떤 사례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걸 정리해오긴 했잖아요. 이 질문 맞아요. 사항들을. 이걸 한번 제가 붙여놓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요게 좀 주 질문이었는데 맞아요. 질문 주신 게 우리 브랜드는 여성용 요가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효과적인 타겟팅 전략은 무엇인가요? 라는 게 주요 질문이었죠. 그래서 아예 이전에 한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여성용 요가복이라고 여성 그냥 연령대 따로 설정 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해놓은 게 그냥 뭐 요가, 피트니스 맞아요. 이런 관심사 설정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로아스가 좀 낮게 찾아오신 상황이었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사실 저희가 특히 운동복이든 아니면 패션 업종이든 간에 저희가 좀 딱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타겟 설정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크게는 이게 타겟이 의류가 있고 의류 중에서도 상의 아니면은 반바지, 그냥 바지, 레깅스 등등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 중에서도 요가뿐만이 아니라 러닝 아니면 뭐 러닝 클럽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축구, 농구, 배드민턴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세팅하기 전에 아니면 뭐 제안 나가기 전에 저희는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세팅을 변경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좀 주기적으로 그 타겟 부분을 저희 스스로도 내부에서 좀 업데이트를 하는 중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말이 많은 게 뭐 옷이나 의류 이런 광범위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요가, 피트니스 아니면은 그냥 뭐 상의, 하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크게 했을 때도 잘 나올 수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정말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 상의면 상의, 레깅스면 레깅스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답은 진짜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쵸? 저희가 집행을 했을 때도 전자로 했을 때 좀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후자로 했을 때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전략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좁게 잡을 거면 진짜 아예 좁게 잡고 음. 넓게 잡을 거면은 마음 그래도 넓게 잡으셔야 되는데 요걸 좀 어중간하게 요거 조금 끌어오시고 요거 좀 끌어오시면은 뭣도 아닌 세팅이 되니까 요거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된다. 애매한 세팅이 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심사 타겟을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도 추가된 게 축구 팬의 친구라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하는 사람 대상으로도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타겟팅 연령을 어떻게 소고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좀 엄마 타겟팅으로 잡고 이분들한테 이제 선물해주는 관심사 타겟팅 이거에 관심이 있어하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 이걸 타겟으로 잡은 다음에 이거에 맞게 소고점을 잡아서 소재를 만들고 맞아요. 이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거의 매일매일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타겟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이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리타겟팅이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타겟팅을 통해서 모수를 끌어오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으면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타겟팅. 그래서 저는 장바구니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장바구니라는 거는 진짜 엄청 가지고 싶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 진짜 애매한 상태잖아요. 맞아요. 마음에 들었는데 이 가격을 주고 지금 당장 사기에는 조금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제일 크긴 하고 맞아요. 가격도 있고 뭐 디자인적인 문제도 있고 음. 이럴 텐데 요거를 잡았다는 거는 결국 조금만 자극시켜주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격적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한테 우리 여름맞이 할인 파격적으로 해요라고 딱 광고가 나오면 이거 내가 담아놨던 건데 하고 바로 들어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바구니 활용을 좀 잘하자. 그래서 리타겟팅 장바구니인데 요거에 맞춤 전환 캠페인 관리. 요게 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장바구니도 좋은데 물론 이제 장바구니 모수가 정말 많은 이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장바구니뿐만 아니라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GA 같은 데이터를 좀 뜯어보시면은 맞아요. 저희 홈페이지 내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홈페이지 내에 좀 체류 시간이 좀 긴 편이다 뭐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이런 거 활용해서 그냥 저희 컨텐츠를 봤던 사람 뭐 대상 아니면은 페이지 뷰가 있는 사람 대상 아니면 방문 30일 이내 방문했던 사람 대상으로도 해서 좀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바구니 당연히 포함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타겟팅을 통해서 결국에 갖고 온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요거를 모수를 모아놓으려고 저희가 어쨌든 타겟팅을 한 건데 이거를 결국 활용을 안 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리타겟팅 전략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타겟팅 전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실제로 저희가 오늘 상담 들어온 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지금 기존에 너무 타겟팅을 애매하게 가져가시고 있다. 아예 좁히실 거면 좁히시고 넓히실 거면 넓혀가지고 요거에 맞게 소구점 찾아서 소재 만들어서 광고 집행을 해보시라라고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타겟팅은 진짜 뭐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타겟팅을 사실 아까 진짜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뭐 대분류 카테고리만 잡았을 때 확실히 로아스가 잘 나올지 아니면 정말 소분류까지 해서 정말 관련된 거를 여러 개를 등록했을 때 좀 잘 될 건지 저희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도 집행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을 할 때도 이 타겟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타겟 테스트를 굉장히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느 정도 판매가 진행 중이던 브랜드라서 타겟팅이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예 좀 초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 모수가 좀 없다라고 하시면은 논타겟 활용해가지고 모수를 먼저 분석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타겟을 먼저 집행해라. 왜냐면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말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되게 MG 감성 옷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 MG 감성 옷이고 되게 2호, 3호 세대에서 되게 핫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조건. 실제 구매층 논타겟을 해놓고 뜯어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55에서 64살 맞아요. 이분들의 구매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말했지만 저희 감성이 틀린 건가 맞아요. 왜 MG가 아닌가 막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초반에 설정한 그러니까 설정한 타겟이라고 해도 실제로 집행했을 때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초기 브랜드, 그러니까 모수가 없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타겟을 먼저 집행을 해가지고 요게 정확한 타겟을 잡았는지 한번 점검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 예상이 틀린 경우가 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그렇고 지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초반에 맞아요. 요거를 파악을 할 때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지면이 가장 좀 이 제품이 잘 먹히는지를 일단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메타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은 보고서를 뜯어보시게 될 텐데 그 보고서상에서 이 연령대랑 성별 연령대랑 지면, 뭐 노출 개체 위치가 한 번에 이게 다 파악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안 돼서 맞아요. 연령 성별대 따로 아니면 그래서 지면이나 뭐 노출 위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보통 두 개를 분리해서 저희가 뽑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뜯어봤는데 3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지출이 됐었고 맞아요. 근데 지면에선 뜯어보니까 뭐 인스타그램 피드보다는 페이스북 피드에서 훨씬 많이 지출이 됐었고 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냥 뭐 대략적으로 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그냥 30대 여성이 여기서 페이스북 피드에서 많이 구매를 했구나라는 거를 좀 저희가 알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좀 세팅을 아예 지면별로 분리를 하던가 아니면 연령대별로 분리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 데이터 파악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이 흐름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뭐 세팅을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라던가 거기에 따라 좀 전략이 달라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정말 풀어놓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초반에 인사이트를 뽑기 위해서는 어쨌든 모수가 좀 없다라고 할 경우에 논타겟을 집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타겟팅 관련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네. 두 번째는 예산적인 부분도 좀 광고 예산적인 부분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미리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도달하려면 어떤 전략 사용해야 하나요? 또 있는데 여기만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예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또 좀 도달을 최대한 많이 하고 싶습니다라든지 좀 전환을 좀 많이 일으키고 싶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요 가운데에 있는 게 바뀌는데 결국에는 이 예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드리는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사실 그죠? 이거는 무슨 이 질문은 이렇게 텍스트로 보니까 약간 더 시험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저희 말 그대로 캠페인단에 목적별로 캠페인단에서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크게는 저희 EC 업종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루는 게 의류니까 네. EC 업종이라고 하면은 도달 진짜 도달. 도달 목적 캠페인이 있겠고 그리고 유입 목적, 유입 목적이 있겠고 그리고 전환 목적이 있겠죠. 정말 저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거는 대부분은 전환이고 맞아요. 그리고 초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환 아예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비중이 조금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달이라고 하면은 정말 인지도 맞아 인지도 캠페인. 인지도랑 이제 트래픽이랑 같이 초반에 좀 운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저게 좀 중점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할 것 같고 전환 목적일 경우 전환 목적일 경우에는 요거를 다 조금씩 한 번씩 다 쓰죠. 네 좋아요. 전환 목적. 전환이 목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광고주 분들마다 엄청 달라요, 진짜. 맞아요. 뭐 하루 예산 1, 예산 10,000원으로 집행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1, 예산 100만 원, 1,000만 원 넘게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거에 대해서 좀 최적화된 전략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뭔가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조금씩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인지도 캠페인이나 트래픽을 유도를 하면서 뭐 클릭률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잘 나오는 거를 뽑아내는데 요게 앞에 저희가 말한 캠페인에서 모수 갖고 왔을 때 연령대별로 분석을 한다든지 피드별로 지면별로 분석을 한다든지 소재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해서 가장 최적화를 한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다시 세팅을 진행을 하는데 맞아요. 요게 테스트할 예산이 조금 있어야지 저희도 이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여기서 조금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적은 비용이면 왜 테스트를 못 하냐라는 요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못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좀 그렇다 할 만한 데이터를 우선 확보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뭐 비중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아예 그냥 우리가 놔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갖고 갈 건 가져가고 아니면 놔버릴 건 놔버리고 이런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저희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 더더욱 저희는 타겟을 좀 어느 정도 좁혀서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렇게 금액이 적어버리면 기본적으로 메타는 우리가 쓰는 비용만큼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광고잖아요. 근데 비용이 적어버리면은 그만큼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유입도 덜 할 거고 노출도 덜 할 거고 전환 목적이면 전환도 덜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저희가 뭐 되게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요. 전환이 2건 딱 발생했어요.
한 건은 뭐 30대 여자한테서 발생했고 한 건은 40대 남자한테서 발생을 했어요. 요거를 저희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테스트를 하는 거면은 차라리 뭐 비용을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산만큼 노출을 시켜주는 광고이기 때문에 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수 자체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적은 모수로 저희가 뭔가 이게 최적화하고 판단을 하기에는 이 모수 자체가 모수라고 불릴 만큼 양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키우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적은 예산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테스트가 어렵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금액을 점점 많이 쓰시면 뭐가 좋아지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테스트에 대해서 모수 확보도 많이 가능하고 테스트를 또 병행으로 계속 집행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한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최적화된 걸 기반으로 이시 저희가 의류 업종이니까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광고 예산을 집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 비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인지도 캠페인은 많이 안 쓰시는 광고주분들도 맞아요. 많이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랑 같이 집행을 해보고 나면은 이 인지도 캠페인 아예 그냥 배제를 하고 네. 트래픽이랑 전환으로만 집행을 대부분 하시는데 이 인지도 캠페인이 왜 필요하냐면 요거는 브랜드 초기 뭐 중기 저는 이후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에도 좀 이거는 계속해서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인지도 목적으로 집행을 하는 광고이고요. 실제로 집행을 해보시면 동일한 비용을 썼을 때 트래픽에 대비해서도 한 노출량이 몇십 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도달량도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중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비중을 두라는 건 아니고 정말 소액으로만 집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0.5%에서 진짜 5%, 엄청 많아 좀 봐요. 5%. 5%. 네, 그 정도로 이 좀 정도. 맞아요.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이랑은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집행해 보시면 나오는 데이터가 그렇게 증명이 되고요. 그래서인지 저게 아무래도 도달 목적이다 보니까 클릭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CTR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에 보통은 0.06, 0.03 이런 식으로 0.1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거는 도달량 목적, 트래픽 유인 목적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트래픽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산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 저희 오늘 속성인가요? 일단 의류 관련해서는 요거 오늘 딱 보시면 진짜 많은 광고주분들 사례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혼자 집행을 하시던 저희를 통해 맡기시던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대행을 했을 때만 이제 저희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거의 한 7~80%는 퍼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쵸 네, 이제 그쵸. 상세한 부분은 사실 뭐 업체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거를 저희가 사실 다 알려드리면은 제가 못 먹고 살죠. 안 되죠. 그래서 진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일단 알아두셔야 좋다. 그리고 너무 세부적인 거나 업체 상황에 맞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세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거죠. 그쵸. 그죠? 맞죠. 그래서 요거 다음 질문은 요겁니다. 이제 광고 성과. 광고를 집행은 하셨어요. 어떻게 세팅하는 거 저희 영상 보시고 해서 세팅하고 한 달 후에 CTR 얼마 나오고 전화 얼마 나오고 봤어요. 이게 잘 나온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뭘 보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나 노출이 내 옆에 친구는 뭐 얼마 써가지고 노출 얼마 했다는데 되게 낮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나는 분명히 캠페인을 뭐 100만 원 넘게 썼는데 전환이 하나밖에 안 났네? 뭐 라든지 그래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제일 크게는 대부분 아무래도 매출을 목적으로 맞아요.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로아스가 되겠죠. 가장 먼저는 로아스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보는 거는 결과당 비용이라고 해서 네, CPA 단가를 좀 봅니다. 이 구매 한 건을 일으키기까지 우리가 얼마를 썼는가를 말을 하는 건데 저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클릭률이나 전환율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지표마다 다른 것 같아요. 캠페인별로 저희가 보는 지표가 굉장히 달라서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 저런 것들을 보죠. 맞아요. 매출, 결과당 비용, 전환율 그리고 클릭률을 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CPC 단가를 보겠죠. CPC 단가를 보고 또 클릭률을 보겠죠. 그리고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도달당 비용을 보겠죠. 도달하는데 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다 무조건 저희가 뭐 로아스, 클릭률, 전환율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좀 캠페인별로 목적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런 보는 지표 같은 것들도 달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소재 데이터를 보실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로아스부터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저희가 좀 말이 많잖아요 항상. 그쵸. 우리가 광고비를 증액했는데 로아스는 그대로거나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실제로 보면 매출은 올라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음, 모든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로아스 하시니까 음. 로아스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것만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로아스는 어느까지나 이제 측정 지표의 하나로만 사용을 하시고 요거를 이용해서 봐셔야 될 거는 내 실제 이제 매출이죠. 요게 얼마나 이제 줄었냐 늘었냐를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로아스 기반으로 실제 매출 등락 요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아스에 대해서는 그냥 수치로 어느 정도 나타나 있으니까 각 뭐 기본적인 메타로 집행을 했을 때 이런 업종과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몇 %다라고 저희가 레퍼런스 통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결과당 비용인데 이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결과나 비용 어쨌거나 지금 뭐 같은 의류 업체라고 해도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단가가 좀 다르잖아요. 어쨌거나 제품마다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고려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것도. 맞아요. 요게 직접 막 공장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요 단가가 좀 싸게 형성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할인을 파격자로 때리고 이래서 결과는 비용이 되게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로아스를 만약에 보거나 매출을 보면은 이게 오히려 손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비교를 하셔서 맞아요. 보셔야 된다. 같이 봐주셔야 돼요. 로아스라고 해도 로아스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로아스를 저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면은 왜 저거 하나만 보지 않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볼 때 로아스랑 이제 매출이랑 결과당 비용도 보겠지만 전환 수도 저희가 체크를 맞아요. 하잖아요. 단순 전환 매출에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환 수도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구매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로아스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어떤 날 보면은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구매를 했어요. 2, 30개 이렇게 사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저희는 그러면은 결과당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매하기까지 저희가 맞아요. 쓴 돈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희는 의류 브랜드이고 계속해서 전환을 확보를 해나가고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매하는 사람 수가 많아야 돼요. 사람 수도 많아야 돼요. 한 명의 그 단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사람 수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릭률이나 전환율 있겠죠.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주의를 깊게 좀 봐주셔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최근에 이제 여름이라 그래가지고 여름 소재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름 소재 만약에 전달을 주시거나 저희가 전달을 했을 때 클릭률이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률은 이거 소재 성과 파악하는 데 되게 좋습니다. 파악하셔야 되고 요거를 기반으로 클릭률이 낮다라고 하면은 내가 타겟을 잘못 설정하진 않았는지 맞아요. 아니면 그 타겟에 맞는 소구점을 잘못 가져가진 않았는지 이런 걸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에 맞춤 소구점을 맞아요. 가져갔는지 뭐 혹은 타겟을 잘못 잡진 않았는지 저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단순히 타겟 설정을 하고 거기에 소재를 넣었는데 CTR이 안 좋다고 해서 이 소재 별로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전 진짜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겟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쨌거나 제작을 한 소재잖아요.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한 소재이니만큼 저는 차라리 다른 타겟한테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아닐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아닌 거겠죠.
아닌 거겠죠? 그럼 뭔가 뭐 예산 잘못 짠 거겠죠. 네. 제가 소구점이라든지. 네, 아닌 거겠죠. 그러면 전환율로는 이제 뭘 파악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진짜 전환율은 랜딩 페이지 컨디션 보는데도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컨디션. 요거는 GA4랑 좀 같이 봤을 때가 좀 좋긴 해요. 왜냐면 GA4에 저희가 연동 시간이라든지 스크롤 뎁스라든지 이런 거 같이 보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내가 랜딩 페이지 유입이 됐을 때 얼마나 받느냐를 판단을 하는 건데 맞아요. GA4 활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일단 임시적으로 전환율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릭률은 되게 높게 나와요. 소재당 뭐 얼마씩 나오는데 실제 전환율이 저희가 봤을 때 좀 낮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페이지를 일단 들어가 보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맞아요. 구매 버튼은 찾기 어렵지 않은지. 요즘 그게 되게 많아요. 막그 의류 업종이라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를 아주 예술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아, 저 막- 알아요. 막 그래서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회원 가입을 제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회원 가입이 없어요. 회원 가입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약간 어떤 조각상을 누르면 회원 가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지 했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근데 그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뻤거든요. 그쵸. 근데 그럼 뭐해요? 찾지를 못해서 구매를 못하는데. 그래서 막 홈페이지 다 영어로 해주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 회원 가입이나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꼭 홈페이지 컨디션을 꼭 보세요. 홈페이지 컨디션을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 전환율, 소재별로 저희가 소재별로 전환율을 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전 그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소재마다의 소구점이 전부 같진 않잖아요. 같은 맞아요. 조금씩 상품이라고 다르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신축성이라고 하면 신축성을 뭐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은 요즘 여름이니까 특히 운동복이라면 무조건 갖춰야 되는 통기성, 뭐 땀이 잘 마른다, 흡수가 잘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핏이라든지 뭐 스타일리시한 핏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소구점이 있을 텐데 그런 소구점을 좀 먼저 파악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전환율이 높은 소재라기보단 전환율이 높은 소구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소구점을 보고 랜딩 페이지까지 들어왔을 때 이탈률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 그러면 이게 저희 랜딩 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잘 맞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보통은 이런 쪽으로 더 디벨롭해서 전환 쪽에 등록을 해주는 맞아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소구점을 바탕으로 추가 소재를 또 만들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 되게 잘 나와요. 왜냐면 맞아요. 저희가 이미 체크할 거를 짝짝짝 해서 검증이 돼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해당 타겟에다가 다른 소재로 맞게만 해놓으면 소구점이 저희가 어차피 똑같이 해놨으니까 엄청 잘 나오죠, 효율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거였죠? 네, 광고 성과 측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를 기본적으로 보시되 하나씩 보시지 마시고 꼭 세 개를 연계해서 보시라. 맞아요. 그리고- 근데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이런 걸 보는 게 만약에 아, 초반에 맞아요. 내가 뭐 봐본 적이 없다라던가 아니면 그 브랜드에 있는 어쨌거나 마케터분이 신입 마케터분일 수도 있고 그죠. 사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네, 게 차라리 막 나을 수도 보시는 게, 있습니다. 네. 뭐 굳이 저희가 아니더라도 네, 연락 주셔서 그냥 대행사 측과 함께해서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데이터를 보시는 게 어려우시면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들이나 초기 브랜드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같은데 요거예요. 일단 기획을 좀 같이 해달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브랜드 특성이 이런 건데 우리 이런 거 할 거면은 콘텐츠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기획은 어떻게 하는 게 소재 기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일단 제가 보는 거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요거 브랜드 만드실 때 처음에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다 소구점을 만들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정통 스타일이 될 수도 있겠고 프레피룩을 되게 좋아하는 회사일 수도 있겠고 맞아요. 아니면 이거랑 반대로 좀 힙한 스타일 아니면 뭐 구제옷 좀 스트릿, 빈티지 아니면 키치. 다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 잘 돼 있으면은 요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소재로 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 디자인을 저희 브랜드처럼 디자인을 한다든지 맞아요. 뭔가 소구점을 예를 들어서 뭐 가격 소구점을 들 때도 저희 뭐 빈티지한 거를 좀 소재로 쭉쭉쭉 쓰면서 뭐 그 폰트도 좀 더 낡게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 이런 소구점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 브랜드를 어떻게 잡으셨냐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소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게 요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의류 브랜드 보시면은 소재에 그렇게 큰 뭐가 없어요. 예. 그렇게 큰 뭔가 있지는 않고, 특히 만약에 좀 그들만의 어떤 그거를 가공해서 담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건데, 아니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요즘 저희 메타를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공한 소재를 썼을 때 뭐 여러 요소가 들어갔을 때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희 모델이 너무 예쁘고 저희 옷이 너무 예쁘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소재만으로 해서 컷 형식으로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만 구성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컬렉션 형태로 진행해서 메인 이미지 보여주고 좀 다양한 이미지도 여러 개 보여주는 형식으로 해서도 충분히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진짜 없는 것 같고 브랜드마다 좀 이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가면은 광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보면은 그걸 되게 최신 밈 같은 거 잘 녹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영하시는 맞아요. 분들 중에. 저는 최근에 그거 매생이 봤어요. 매생이. 네. 그러니까 전북 완도에서 매생이를 파는데 네. 요즘 밈이랑 너무 잘 녹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푸바오와 가지마 거기다가 매생이 철이 끝났다고 매생이야 가지마 하면서 웃는 걸 합성해서 올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진짜 저 사보고 싶거든요. 매생이 안 먹어요.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그냥 매생이 그때 말랭인가가 나왔어가지고 실제 이제 사볼까 했었던 경험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최신 밈을 잘 활용해서 요거를 이제 브랜드를 좀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를 좀 인지를 긍정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최신 밈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밈이 좀 적절한지 안 한지부터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요 밈의 출처가 좀 이상한 곳이면은 좀 후폭풍이 세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이전에 저희가 라이브에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게 결제 라인이 높은 경우에 밈을 그 결제 라인을 갔다 오면 밈이 그게 끝나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미 끝나 있죠. 이미 끝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탕후루 챌린지를 기획을 해서 낸다라고 하면은 컨펌이 한 2주가 걸릴 텐데 예를 들어서 2주면은 지금 거의 다 끝나 있거든요. 맞아요. 마라탕으로 그리고 사실 살짝 한물 갔거든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래.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는데 우리 이렇게 좀 많이 보이네? 이제 해볼까라고 해서 결제 라인을 그때부터 받아도 늦는데 지금부터 하시는 경우는 더 늦기 때문에 최신 밈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브랜드 인지 좀 긍정적으로 하셔야 된다. 하지만 이건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약간 대부분은 우리 브랜드와 성향이 안 맞아서 좀 진행 못하는 경우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건 예를 들어 막 굉장히 고급진 프리미엄 여성복 라인이에요. 근데 저런 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맞는 것도 운이죠. 저희한테 잘 맞게끔 밈이 나와주는 것도 운이고 타이밍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쓰셔라. 근데 맞아요. 마찬가지로 브랜드랑 잘 맞아야 된다. 그냥 아무 밈이나 갖다 쓰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에 안 맞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미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울리는 걸 잘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요거 질문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메타니까 메타 광고적인 부분에서 연계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 협찬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했을 때 좀 효과적인지,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조금 신청이나 아니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업종에 따라 이것도 다른 게 당연히 있겠죠. 이게 맞냐 안 맞냐도 당연히 업종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패션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인플루언서 쪽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뭐 예를 들어 패션도 운동복인지 아니면은 그게 운동복 중에서도 레깅스 이런 애슬레저 룩 쪽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피트니스 룩 쪽인지 뭐 그런 데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패션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패션 중에서도 정말 그냥 일반 운동복 이런 의류가 아니라 뭐 키치하다든지 아니면 스트릿이라든지 뭐 이런 룩 쪽이라면 더더욱 저는 무조건적으로 해서 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랑 이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출을 정말 많이 시켜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관련된 인플루언서들한테 쫙 뿌려서 그렇게 메가급의 인플루언서 한 명도 좋지만 뭐 가능하다면 예산에 따라 다르겠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노출량만이라도 일단 그걸 통해서 오가닉적으로 늘려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팔로워 수만 보시고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 팔로워 수 이 사람보다 낮아. 이 사람한테 할래요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노출을 메타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팔로우한 사람한테 보이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으로 타거나. 근데 1차적으로는 팔로워들한테 보여지는데 그 사람의 팔로워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되게 젊은 여성복 브랜드를 파는데 40대 남자 팔로워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관련성이 좀 있어야 된다. 팔로워 관련성 중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로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라고 봤을 때 팔로워 1000명의 팔로워보다는 1000명인 인플루언서가 조금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팔로워 핀만 잘 맞으면. 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팔로워 핏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팔로워가 실제 우리 타겟층인지를 고려하는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거랑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 단계에서 조금 많이 영향을 실질적인 구매 단계에서 뭔가 영향을 끼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이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진행을 여러 명 했을 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인지랑 2차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유입되는 그런 모수들 확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진 뭐 브랜드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이 브랜드들을 내가 언제부터 알게 됐지 해보시면은 정말 많이 봤을 때부터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정말 크게 말해서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것도 저희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냥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알진 않잖아요. 실제로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신고 왔다거나 아니면 쟤도 입고 있네? 얘도 입고 있네? 아니면 제가 뭐 인스타 피드에 올렸던 거 아니야? 라던가 아니면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한테도 올라와 있었는데 연예인인 쟤도 입고 뭐 보니까 막 엄청 많이 나와. 이렇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인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잘 하시라. 물론 예산이 있으면은 좀 큰 패션 유튜버라든지 맞아요. 이런 데다 협찬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할애하신 경우는 보통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도 활용을 하시고 브랜드 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퍼진 브랜드의 인지도가 이미 퍼진 브랜드에 대해서 그걸 딱 봤을 때 인지를 하는 경우가 저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좀 많이 퍼뜨리시는 게 좋다라고 맞아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인스타그램은 이제 요 정도까지 될 건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유튜버도 패션 쪽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그냥 단순 이미지로만 당연히 끌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가끔 OOTD를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번 여름에 유행할 뭐 패션템 추천 해가지고 이제 협찬 그거를 이제 올리죠. 보면 이제 그런 거 좀 쇼츠 형태로 해가지고 막 이런 거 1번 룩, 뭐 2번 룩, 뭐 3번 룩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저희 제품을 믹스 매치 해가지고 이제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는 형태인데 확실히 더 생동감 있고 그러면서 이제 후기까지 이제 넣어주잖아요. 삽입을 해서 이건 좀 되게 굉장히 편안하고 뭐 이런 핏이고 뭐 이만큼 뭐 늘어나고 이 정도로 헐렁하다 괜찮다 뭐 약간 힙한 느낌 나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리뷰 형태로 이제 올려주니까 확실히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실제로 그게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뭐 인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서를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야 될까 유튜브를 활용해야 될까요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저희를 찾아오시면 되죠.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은 그 브랜드 상황에 좀 맞게 좀 이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은 리스트업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준비한 이런 5가지 좀 많이 나오는 탑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40분이니까 41분이네요. 그러면 45분까지만 조금 기다려보고 45분 이후에 따로 이제 답이 없으면은 문의가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근데 패션은 유튜버 저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막 이제 콜라보하는 경우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버 땡땡땡과 콜라보해서 실제로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도 메인 배너를 그런 식으로 이제 띄워놓고 그 기획전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름 시즌
뭐 24SS, 뭐 땡땡땡, 뭐 X, 누구 땡땡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콜라보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보고 2차적으로 들어왔을 때 좀 더 싸게 아니면 괜찮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형성을 해놓으면은 파급력이 좀 있는 사람과 진행했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파급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정도는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 한 20만에서 40만 사이의 인플루언서로만 진행을 해도 그들을 좀 추종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런 열성 팬이죠. 완전 열성 열성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뷰티도 그렇지만 저는 패션 쪽이 오히려 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가 좀 키치하거나 스트릿하거나 아니면 여성 의류, 뭐 고급진 그런 여성 의류 쪽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팔로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그런 컨텐츠가 좋아서 그런 옷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했고 심지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너무 예쁘다? 바로 사요. 사는 거죠. 삽니다. 진짜 삽니다. 심지어 기획전이라고 하면 일단 달려가서 장바구니 담고요. 장바구니 담고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결제를 하고 이후에는 저희가 광고를 리타겟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배너 광고에서 보게 된다거나 하면은 삽니다. 결론적으로는 삽니다. 인플루언서랑 협찬을 한 번 했는데 배너 광고 띄울 수도 있고 이거 가공해서 쇼츠 광고로 띄울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여기는 지금 메타지만 구글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엄청 이제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진행을 하시면 그걸로 좀 오래오래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맞아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할 때 영상 광고 우리 제품 뭐 이번 시즌에 영상 광고가 있다라고 하면은 영상 광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협찬한 그 인플루언서 채널에다가 중간에 광고 띄워도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TV 광고에서도 이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형태인데 TV 광고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소파 브랜드인데 협찬을 나갔어요. 되게 크게. 그래서 그 드라마에는 보면은 여기도 이 브랜드 소파, 맞아요, 저기도 맞아요. A 브랜드 소파 다 이런데 그 소파 그 소파인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그 드라마가 저희 요즘엔 한 번 끊기고 중간에 광고 떴다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광고가 그 브랜드의 광고로 띄워줘요. 일부러. 이 흐름이 안 끊기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저희가 그걸 유튜브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셔도 저는 좀 더 시너지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월요일이기도 하고 음. 다들 5시라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진짜. 오늘은 질문이 좀 안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꼭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희 쪽에다가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상담도 가능하고 이후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AMPM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네, 최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헉, 보고 계셨어요. 어머. 아, 감사합니다. 김민섭님 민섭님, 좋은 내용 공유 감사합니다. 김주봉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너무 아우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보고 계셨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